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 혹시 고독경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서 밥을 먹고요. 또 혼자서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혼자서 여행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을 고독경제라고 한다네요.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나홀로 청년들이 중국 경제의 주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들은 독신으로 임대주택에 살면서 고향이나 친인척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고독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를 늘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한 단면이어서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돈을 쓴다고 해서 고독이 해소될지는 글쎄요.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오늘 첫 곡 시스타가 불러줍니다. 나 혼자.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 고독경제가 새로운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네. 중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고독 경제라는 게 혼자 사는 사람, 결혼하지도 않고 네. 그런 청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 사회도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중국 정부 발표에 하면은 혼자 사는 성인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1인 가구 수가 7,7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 이 고독 경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네. 새로운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독 경제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소비 문화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네. 그런 이제는 부음이 이제 중국에서 일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혼밥, 네. 혼술, 네. 혼여행, 네. 이렇게 혼자서 식사도 하고 또 혼자서 영화 보는 네.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식주 전반에 있어서 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혼밥 먹는 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도 그래도 지금은 우리 때까지만 해도 혼자 가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라도 같이 가야 네. 좀 식사를 하게 되는데 네. 요즘은 당당하게 이제 혼자 식당을 가는 그런 젊은 층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호텔도 큰 호텔이 필요합니다. 정말 캡슐 호텔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이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스마트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자제품하고 연결돼가지고 아주 손쉽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는 신형 제품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혼자 사는 청년 세대가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를 볼 때는 희망이라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죠. 야, 그래도 결혼해서 후세를 낳아야 그렇죠. 인류가 계속 존재를 하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참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네. 특히 그 젊은 층에서 이렇게 고독 경제를 즐기고 있다고 하니까 네.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이 배달 음식도 왜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저희들도 이렇게 애들 중국집 짜장 이렇게 점심 때 배달 음식 편하게 시켜 먹는데 정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까 중국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혼자서 이렇게 배달을 한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가 와. 2017년 한 해만 네네. 그렇게 배달로만 밥을
해결을 하는 인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간편하게 살자. 네. 뭐 복잡하게 살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그 네. 대신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뭐 영화도 즐기고 네. 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어떤 뭐 이런 뭐 심리적 어떤 그런 추구에 의해서 최대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러다가 정말 네. 이제는 한 번은 잘 먹을 때는 그렇죠. 가서 또 먹방처럼 뭐 네.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심리들이 우리 젊은 층들한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나 싶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동포분들은 이런 네. 걸 보면은 우리 동포분들은 정말 초창기에는 네. 혼자 오셔가지고 그 가리봉동에 보면 쪽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좁은 곳에서 혼자 생활하고 혼자서 밥 해 드시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뭐 최근에는 어쨌든 가족들이 함께 많이 오면서 이제는 쪽방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네네. 사는 어떤 그렇게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를 볼 때는 이렇게 고독 경제를 오히려 탈피를 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 동포 지금 쉽게 말해서 한 80년대 후반 이후 세대들은 네. 네. 저 한국 아이들이나 지금 중국에서 이제 고독 경제에 좀 고민하는 이런 청년층이나 네네. 별다를 게 없어요. 정말 장가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하는 일 그냥 혼자서 그렇게 즐기는 네. 일을 하려고 하고 좀 그런 측면들이 만연이 돼 있죠.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고독 경제를 즐기다 보면은 나중에 카드값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이제 청년 세대들이 네. 뭐 경제력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덕을 많이 보죠. 그렇겠죠. 특히 우리 중국 네. 동포다 보니까 여기 부모님들이 애써서 번 돈 갖고 여기서는 자영업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해서 뭐 성공하는 아이들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소비 문화에 있어서는 그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절약하고 아껴 네, 쓰고 막 그런 것 그렇죠.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렇게 막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취향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알뜰하게 쓰는 그런 네. 법을 좀 그럼요. 일깨워주고 배워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점점 이게 이 경제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허리는 점점 구부러지고 네. 하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좀 더 이제는 소비 쪽만 아니라 네. 정말 뭔가를 해서 생산도 하고 돈도 그럼요. 벌고 이런 쪽에 우리가 분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이제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김일현 씨가 보내오신 찐만두 사랑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나와 아내는 산보도 하고 시원한 공기도 마실 겸 아침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다. 아침 시장에서 나의 이목을 가장 끈 것은 한족들이 파는 찐만두였다. 만두 몇 개를 사서 봉투에 넣으면서 나는 젊은 시절에 있었던 우스운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전 국민이 배급제로 식량을 먹을 때 솜씨 좋은 어머니는 늘 배급받은 밀가루로 우리에게 찐만두를 해주셨다. 100올 시절이라 나의 찐만두 사랑은 각별했는데 어머니가 만두를 쪄주는 날은 명절날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녁으로 찐만두를 하려고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있는데 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한 번도 안 해본 만두를 나 혼자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다. 어깨 너머로 본 어머니의 만두 찌는 솜씨를 되새기며 만두를 빚어서 어머니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만두로 저녁상을 차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누?
내가 너한테 공들인 보람이 있구나. 사실 우리 어머니는 계모였다. 친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더라면 나는 셈이 더 늦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계모에게 도움이 되려고 눈치 보면서 애를 썼던 기억이 있다. 그날 저녁상에 앉아 배고픈 탓에 만두를 먹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빚은 만두와는 맛이 달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색을 안 하고 맛있게 드셨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상하게 거품이 많이 났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던 며칠 후에 어머니가 빨랫감을 물에 적시다 말고 병에 담긴 가루비누를 못 보았냐고 물어봐서 나는 모른다고 했다. 이상하네. 한 병에는 소다 담아놓고 한 병에는 가루비누를 담았었는데 아니 왜 가루비누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때 아차 하고 생각이 났다. 그날 만두를 칠 때 내가 가루비누하고 소다를 분간하지 못해서 가루비누를 넣고 만두를 빚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설거지하는 내내 유난히 손이 미끌거리고 만두 맛도 어머니가 한 것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쯤이면 어머니도 영문을 알았을 텐데 어머니를 돕겠다는 나의 기특한 마음을 알아서인지 웃으면서 넘기신 것이었다. 세월의 풍파 속에 맛있는 양념 같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늘 나에게 자유로웠던 계모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리게 된다. 오랜 세월에도 찐만두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그리는 아들의 참뜻이 아닐까. 계모였지만 어머님의 자식사랑은 찐만두처럼 폭신하고 따뜻했고 하얗고 순수하셨다. 라는 글입니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우리 김일현 선생님이 아주 사고를 네. 치셨네요. 근데도 아마 조금 사용을 하셔서 그나마 네, 네.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분들이 만두 참 좋아하시죠? 만두가 그쵸 거의 주식처럼 많이 드시죠. 만두가. 네. 그리고 특히 뭐 명절 때는 만두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만두 만드는 게 좀 속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네. 만두피도 좀 밀어야 되고 네. 손이 많이 가서 잘 안 해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참 만두 좋아하는데. 많이 만들어 봤어요. 네. 어릴 때. 지금은 그래도 그 뭐죠 만두 싸는 만두 게 피를, 피가 네. 그런 그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쵸, 팔죠. 근데 그게 없었을 때는 정말 네. 반죽해가지고 저기 방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발효시키죠. 발효시켰다가 또 해가지고 이제 밀어가지고 네. 그리고 박 공기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주전자 뚜껑이나. 네. 그렇게 해서 만두피 만들어가지고 만두를 쌌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네. 근데 우리 김일현 선생님이 이제 가루비누하고 네. 밀가루를 소다하고. 헷갈렸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는 어머니 몰래 네.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항상 보면은 이제 소금통 네. 또 조미료통 네. 또 설탕통이 설탕통.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설탕을 넣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그 부엌을 좀 자주 이렇게 활용하지 네. 않다 보면은 좀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만두를 얘기하시다 보면은 그 명절 때나 이럴 때 네. 만두 속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넣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동전. 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그 동전이든 만두를 깨물면 네. 그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 네네.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의 만두는 우리의 만두하고 좀 더 다르게 모양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만두가 중국의 동포들이 즐겨 먹는 만두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대림동에 가시다 보면은 네네. 만두를 밖에 놓고 이렇게 그냥 파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두가 다 각각 이렇게 다른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꽃빵처럼 생긴 거 있어요. 네. 찐만두. 예, 예. 네, 그럼 네. 우리가 보통 만토라고 그러죠. 네. 예, 만토. 그래서 좀 빵과 비슷하다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좀 우리가 식당에서 이제 짜장면 시키거나 뭐 시키면은 이렇게 따라오는 만두 있잖아요. 군만두. 예, 군만두라든가 네네. 그거를 또 찌면 찐만두 뭐 그렇게 그렇죠. 생긴 거를 우리는 교자라고 그러죠. 네. 교자, 중국어로는 네. 뭐 짜오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 그거는 좀 즐겨 먹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만두이고, 그 다음에 딤섬 알죠? 네네네. 딤섬. 그거는 저는 네. 중화 요리집 같은 데 가면 고급 만두로 이렇게 나오는 네. 거. 몇 개씩 네,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아주 작고, 이제 먹음직하게 네. 깜찍하게 나오는 거 있고, 또 훈둔지라는 거 있어요. 훈둔. 그거는 좀 물만두인데,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잘 넘어가니까. 올챙이 만두처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뜨끈뜨끈한 국물에다 넣고 네. 후루 먹는다. 네. 이런 거 그런 게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새우로도 주 재료로 하느냐 뭘 재료를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만두 이름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이 만두가 동포들 사이에 즐겨 드시는 것들이 있다.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림동이나 아무래도 가리봉동에 가면 이렇게 만두 전문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맛있는 만두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두 얘기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런 만두 생각도 나네요. 신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 엄마.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김지성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엄마와의 데이트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엄마와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따라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다. 겨우 약속 시간을 맞추어 엄마 찾으러 가게로 내려갔다.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엄마 아빠는 매일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신다. 나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서 비록 한 집에서 살지만 때로는 일주일 만에 아빠 얼굴을 볼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쌓여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신나게 놀러 다니는데 나는 방학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또 홀로 집을 지키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 내가 안쓰러웠는지 엄마가 어제 데이트 신청을 했다.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좋아해야 할 텐데 나는 엄마와의 데이트 계획이 무산될까봐 걱정이 앞섰다. 엄마는 나를 보시더니 일을 불이 나게 마무리 짓고 복무원 삼촌한테 가게를 부탁한 후 내 손을 잡고 만달광장으로 향했다. 나는 너무도 신이 나서 고무 풍선 마냥 하늘로 둥둥 떠가는 것 같았다. 만달광장에 도착한 나는 엄마와 먼저 피자집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잔뜩 주문하여 배 터지게 먹었다. 내가 맛나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떠 있었다. 우리 아들, 엄마가 항상 미안하네. 엄마 돈 버느라고
너한테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지도 못하고 항상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 괜찮아요. 나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우리는 곧장 영화관으로 발길을 옮겨 엄마와 나란히 앉아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너무나도 재미있어 깔깔 웃다가 옆에 있는 엄마가 아무 소리도 없게 살며시 쳐다보니 새근새근 잠을 자고 계셨다. 순간 나는 마음이 찡했다. 내가 너무 철부지인 것 같나?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떠들썩한 영화관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나는 살며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영화가 끝날 무렵 엄마는 잠에서 깨어나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속으로 이제부터라도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매일 안마도 해드리고 또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였다. 네, 중국 흑룡강성 묵단강시의 김지성 학생이 보내왔던 엄마와의 데이트였습니다. 아, 즐거운 모습도 보이고 네. 또 철이 든 생각도 보이고 아이고 이쁘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그 만달광장에서의 추억, 네. 야 피자집에서 피자도 맛있게 먹고 또 아니, 영화관에 가서 재미있는 영화. 네, 표현도 재밌어요. 배 터지게 먹었다. 물론 엄마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계셨지만은 네,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이 얼마나 또 아름답게 보이셨겠어요. 그렇죠. 네, 하긴 뭐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시면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간다는 게 쉬운 네. 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동포 사회에도 이런 모습 꽤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주는 게 최고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사실 뭐 별도로 놀지 않아도 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네, 밥 내라 그러면 밥 내고 네. 네, 가서 모 심으라 그러면 모 심고 그러면은 한참 모 심으면은 우리는 양 끝에 가서 이제 못줄 땡겨가지고 이렇게 꽂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어쨌든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엄마 아빠 하는 일을 좀 자녀들하고는 잘 교감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면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엄마한테도 데이트 신청을 하고 뭐 이런 네.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자녀분들에게 네.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한번 네. 데려가서 이런저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직장에서도 좀 네. 그런 문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자녀들 뭐 견학하고 그날만은 저는 그 부모들하고 함께 또 이제 하는 이야기도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필요할 때 우리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됐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엄마가 미리 네. 아드님 어떤 엄마와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걸 딱 눈치를 채고 네. 먼저 데이트하자라고 해서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시간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낮과 밤을 좀 거꾸로 사시잖아요. 네네. 일 때문에, 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도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번 아빠 얼굴을 볼까 말까 한다 그랬으니까. 네. 결국은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좀 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가져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편지를 보내온 우리 김지성 학생의 얘기처럼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좀 뭐 투덜투덜 투정을 부릴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부모님 마음도 좀 이해해드리고 좀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좀 피로로 풀어드릴 수 있나. 가끔 들어오시면 좀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네. 엄마 뭐 좀 드릴까요? 하고 좀 그런 효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사에서는 그래서 뭐 휴가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자들한테도 좀 그렇게 네. 준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는 자녀들한테 이제 부모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라 이런 거죠. 뭐 근데 아직까지 뭐 우리 동포 사회에는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네. 가족들하고 같이 뭐 야외 두는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추억도 쌓아놓고 그러면은 네.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좀 그렇게 시간을 내주고 함께 해준 부모님에 대해서 늘 추억 속에 또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것도 내가 또는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님께서는 맨날 뭐 일해 주시고 네. 뭐 먹는 거 뭐 모든 걸 다 저희들에게 양보해 주시는 그런 모습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는 맨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써서 참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한이 불러주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들으면서요.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